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이제 트럼프 임기를 앞두고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심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수출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바이든 임기 일주일 마침을 앞두고 오늘 또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향해서 적대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1년 후부터 발효될 이 제한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 미국과 동맹국의 기업이 판매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략 경쟁 상대국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서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역량을 키우거나 또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다만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AI 반도체는 한국이나 일본 또 서유럽 국가 등 19개 동맹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수입할 수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나 이란, 이라크 등 티어 3에 포함된 20개 국가는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놓고 엔비디아나 오라클 등 여러 회사에서 부정적인 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바이든 정부가 발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적절한 입법 검토 없이 200페이지가 넘는 규제 늪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하려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엔비디아는 트럼프가 더 엄격해진 칩 수출 규제 시행을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은 이미 중국에 대한 수출 등 일련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수출 통제 국가도 확대됐고 또 수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국가도 확대됐기 때문에 타격이 더 있을 전망이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간밤 차세대 블랙웰 GPU 기반의 서버렉 GB200이 다시 한번 출하를 앞두고 과열과 칩 연결 결함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등 주요 클라우드 고객사들이 GB200 서버랩의 주문량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문제는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고객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신뢰도 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보여졌죠. 여러 가지 수출 통제 이슈뿐만 아니라 개별주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맞물리면서 간밤 M7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를 넘어서 이번에는 조선과 해운 쪽도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항만법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한 차례 수혜주들의 상승세가 나온 바도 있었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또 글로벌 전반적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은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 조선과 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라는 결론을 미국 정부가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이 조선이나 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 자국 기업 금융 지원이나 외국 기업 대상의 장벽 강화,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지목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 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억눌렀다라는 내용도 해당 보고서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같은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서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을 2000년도에는 약 5%에서 2023년 기준으로 50% 이상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율이 1% 아래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과 해운 산업을 재건하는데 수십 년 그리고 수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한 산업 장악을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선 결과를 놓고는 이번 주 후반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또한 이런 부분을 놓고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 로이터 통신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차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라던가 또 중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역 흑자가 1,460조 원을 기록하면서 되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대미 수출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 세관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기록적인 수출 증가에 반해서 수입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연간 무역 흑자가 2023년 보다 21%나 급증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의 수출 업체들이 중국 내수 둔화를 메우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고 또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앞서서 수출을 서두른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중국의 선적가치 거의 매달 상승하면서 2022년 팬데믹 시절의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수출은 12월에 거의 11% 증가한 3,36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 기록상 월간 수출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때와 유사하게 수출을 계속해서 늘릴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중국 기업은 미국의 관세가 높아질 경우 다른 곳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문이 막히더라도 다른 국가들로 우회해서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12월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최고치인 490억 달러에 달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액 총액이 5,25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반면 지난주 미국 인구 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11월까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경쟁이 계속해서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른 변수가 시장 안에 작용이 될지 일단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죠. LA 산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진압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기상청이 예보하기로는 14일이 가장 큰 고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일단 이번 LA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과 관련된 압력이 시장 안에서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함께 겹쳐지면서 이 재난이 몰고 오는 금리의 삼중고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이 현지에 있는 보험사나 재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채권 매도는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정부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고요. 이 또한 시장 내에서는 국채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자연재해 이후 재건 작업은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태를 놓고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되려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환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공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되고 이후 연준은 반대로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산불의 여파가 경제적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이슈를 반영하면서 간밤 에너지나 비료 등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반면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인 에디슨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LA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자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장비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간밤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LA 산불을 놓고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테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 더 나아가 매크로 지표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태 마무리 시점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M7 종목들 안에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던 테슬라, 아마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이 상향 목표가 조정 소식 덕분에 홀로 웃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낙관적인 상황에서 이번 테슬라의 목표 주가 $800까지도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코멘트가 간밤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간밤 테슬라는 홀로 오름폭을 M7 종목들 안에서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400에서 $43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800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인도량이 50만 대 가까이 올라오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178만 9천 대를 인도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4년 연간 180만 대를 초과하겠다라는 회사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나 로봇 공학, 그리고 에너지 저장과 지원 인프라 측면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다른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또 테슬라 향후 실적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는 또 로보택시 모델 재설계와 관련돼서 테슬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기업 가치에 더 명확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전문가가 내놓았던 긍정적인 $600의 목표가가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간밤에는 $800까지 긍정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해당 부분을 투심을 살리는 데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